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중에 예금이 아주 소액이어서 95,000원 정도 빼면 안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이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이게 상속재산은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이 이제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서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여기다 쓰시면 되죠. 인천 간석동. 여기는 이제 왜 사실조회를 했냐면, 혹시 돌아가신 분이 이때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에 기해서 임대보증금이 혹시 있었는지, 뭐 좀 고액이었는지 다액이었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해봤습니다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몇백에 월세 몇십만원 내고 그냥 산 거죠. 그런 거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에 17년 사이에 강서구 화곡동에 사셨는데, 이때는 이제 고시원 월 정액제로 15만원씩 내고 좀 열악하게 사시다가 2017년 1월 26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한 거는 누가 했냐면 어머니가 했습니다. 노모가. 참, 노모께서 그때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하셨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부친, 채무자의 부친은 망인의 부친이죠. 2016년 4월 28일 사망하셨고요. 어머니가 이제 노모 85세 된 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채무자는 1월 26일 날 돌아가셨고요.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돌아가시고, 이런 아들의 채무는, 망인의 상속 채권은 1억 5,729,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양대 산맥 자산관리공사하고 국민행복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재산 파산 중에 현 채무자 망인의 재산을, 상속재산을 이제 파산재단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89,000원에다가 5,000원 더하니까 95,000원 조금 안 됩니다. 95,000원 정도 됩니다. 당연히 채무액은 너무 많으니까 포기했습니다. 망인은 세무서의 사실증명서 이해할 때 2001년경 잠시 보일러 공사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있는데, 이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는 주로 건설 현장의 일용직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 수준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망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과거 2001년에서 2014년경 생활한 인천시 간석동 주민센터에 사실조회한 결과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차보증금 등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고시원에서 생활해오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때로는 되게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서 낸 거 100기인데 4월 10일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보고하는 거죠, 법원에. 그중 한 분이 뭔가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한 75세 넘으셨는데, 아들이 이제 한 40대 중반이고요. 아버지가 용산 쪽에 보증금이 7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10년 사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채무자의 은닉된 재산이 아닌가 라고 해서 이제 확정일자부를 띄워오라 그랬더니 2011년경 들어갈 때부터 아버님 소유였고, 물론 이제 채무자가 돈을 주고서 아버님 명의로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이 아들이 사업 실패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채무초과가 아닌데 돈을 벌어서 아버님 줄이고 아버님이 아버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은닉일까요? 은닉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명의로 했는데, 더군다나 원래 3천은 아버지 거였어요. 7천짜리로 전세를 가니까 4천은 여동생이 붙여준 게 찾아냈습니다. 채무자가. 결국은 그 7천만원은 아버님 걸로 한 11년
9년 이상,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유용한 게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그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딱 발급을 해줍니다. 임대인이 누구고 임대인 이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가장 중요한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은 이제 속 시원하게 의혹이 해소가 됐죠. 여기서 그래서 누구누구의 생전 부동산은 없고 생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도 존재하지 않고요. 임대차 계약도 없었죠.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은 예금 총 95,108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2명입니다.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회사. 채권에 그냥 1억 5천이에요. 그럼 이게 우편요금도 안 나오죠. 그래서 절차 비용 부족으로 이런 걸 한값 포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있죠. 망인의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는 신청해야 되고 얼마는 신청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합니다. 뭐 기준, 교과서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자니 또 불안하죠. 단순승이 낼까봐. 여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속재산에서 관제인이 절차 비용으로 포기했으니까 그 망인의 상속인인 어머니가 이걸 뭐 굳이 쓰겠습니까? 그냥 처박아 두면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거죠. 스톱된 상태로. 은닉도 아니고, 그쵸? 또 관제인이 한가를 포기했죠. 그쵸?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이 채권은 이제 뭐 다 초과가 되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상속재산 파산을 지금 한 10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금이 뭐 95,000원, 몇만원 해갖고 포기한 게 지금 한 서너 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만원 이상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관제인 선임비용이 30만원이기 때문에 한 30 플러스 알파 한 50만원 정도면은, 물론 이제 본인이 관제인 선임비용을 예납을 해야 되겠지만 30만원 예납하고 관제인은 50만원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면 뭐 채권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30만원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만원 정도면은 50만원 이상 정도 되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해봄직하다. 예를 들어서 뭐 관제인 선임비용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예납할 때는 생리적으로 아예 절차비용 부족이 드러나니까 법원에서는 선임도 안 시키겠죠. 근데 지금같이 30만원일 때는 50만원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파산 폐지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파산 폐지가 마지막 의견이고요. 면책은 없죠. 면책 절차는 하단 사건만 존재하죠. 상속재산 파산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면책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에 대해서는 의견 피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